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심리코치 데이먼입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별 후 어떻게 상황을 풀어가야 현명한 걸까? 단순히 이별 고통을 없애는 법 이상으로 지금 이 이별을 내 인생의 기회로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상대를 다시 만나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아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 모든 질문을 관통할 수 있는 해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지금 연애 중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이유는 전 연인과의 이별 후에 마음을 잘 정리하지 못한 기억이 아직 있다면 새로운 사람에게 온전히 잘 집중되지 않는 불편감을 겪게 됩니다. 혹여 내가 지금 연애에서 이유 모르게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주세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별 후 한 달 안에 무조건 해야 될 한 가지는 바로 상실감 자각하기입니다. 아니 상실감 자각하기? 지금 나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라는 거야 데이먼? 이런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이 고통을 더 빠르고 건강하게 끝내실 수 있을 거라 말씀드립니다. 자, 상실감이란 무엇일까요? 상실감을 알고 싶다면 이별 후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가 되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헛헛하거나 공허할 때 연애의 욕구가 생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만나 연애를 시작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능력 또는 결핍들을 체험받고 상대 또한 자신이 가지지 못한 능력 또는 결핍들을 나에게 체험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별하게 되면 내 빈 부분을 채워주던 것들이 한 번에 떨어져 나가게 되고 내 마음 안엔 커다란 구멍이 생기게 되죠. 그 구멍의 이름을 우리는 상실감이라 부릅니다. 상대를 진지하게 생각했던 만큼 또 상대를 오래 만났던 만큼 그 구멍의 크기는 커지죠. 그래서 어떤 상실감보다도 장기 연애 후 이별과 이혼 이후에 겪는 상실감이 가장 고통스럽고 또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우리의 뇌는 고통을 느끼면 자연스레 회피 본능이 일어나고 그리하여 우리는 그 고통을 직면하기보단 당장 회피하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때 상실감을 회피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후에 내 인생, 남편복, 자식복, 노후, 팔자복 등등 상당 부분을 결정하게 돼요. 우리는 고통을 회피하고 싶을 때 이 고통을 대체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듭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풀면 대체 대상을 만든다고 하죠. 이러한 원리를 이별의 관점으로 가져오면 이별 후 대체 대상으로 워크홀릭이 되어 일로 도피해버리기, 술로 도피해버리기, 이사, 퇴사 등등의 중요한 결정, 급하게 내려버리기, 마음 정리 안 된 채로 환승 이별을 하거나 새로운 연애 시작하기, 심리적 공허를 버티지 못하고 결혼 같은 중요한 결정을 성급하게 내려버리기,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는 상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아까 말씀드린 선택들을 하며 고통을 회피할 수 있으며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아직 20대 초반이라면 아직까진 이별 후 상실감을 회피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20대 중반, 30대 중반까지도 이러한 상실감 회피 패턴이 반복된다면 다음에 있을 연애 또는 결혼에서 아주 큰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냥 이별하면 끝인 거지 뭔 상실을 다루고 어쩌고 저쩌고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운이 좋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을 이별, 이혼 확률을 50%는 낮출 수 있을 거라 확신해요. 왜냐? 이 상실을 다루는 법의 중요성을 짚어주는 사람이 잘 없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심리 공부를 하지 않았다 보니 이별 후 헤어진 상대가 좋은 사람이니 나쁜 사람이었니 같은 이분법적 설명만 있을 뿐 그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곳에서 이별 후 지금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자기 인생길이 달라진다는 걸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저는 연애 또는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4,000건 이상 상담해왔으며 그분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해요. 바로 살면서 맺었던 관계를 충분히 애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상실에 대한 슬픔, 그 슬픔을 슬퍼하는 일, 그것을 우리는 애도라고 부릅니다. 그 애도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레 지난 관계를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며 무엇이 이 관계를 이별하게 만들었는가, 나에게 부족했던 가치는 무엇인가 생각하며 사랑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더 나아가 상대를 통해 나는 어떤 결핍을 채우고 있었는지 알게 되며 그래서 앞으로 내가 채워야 될 것, 얻고 싶은 것들이 다시 피드백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보는 가치 기준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별 후 상실감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대체 대상을 빠르게 만들어 상실을 잘 애도하지 못하게 되면 나는 그 감정을 해소하지 못한 채 내 무의식에 묻어두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무의식에 잠재되어 나중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억압의 그림자가 나를 어둡게 둘러싸 지금 여기에 혼란을 야기시키죠. 자, 이 혼란이 어떻게 야기되는지 예시를 통해 좀 더 깊이 이해해봅시다. 나는 이전 연애에서 불안하고 걱정하는 모습 때문에 이별한 것 같아. 새로운 상대에게 아예 불안하거나 걱정하는 모습을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내가 이 관계에서 불안하고 걱정이 들면 상대와 진정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진정한 소통을 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게 되는 것이죠. 왜냐? 그 당시 자신의 미숙했던 모습을 직면하지 못했고 그런 모습도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걸, 한때 내 모습이었다는 걸
용서하지 못했고 또 허락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언제까지 나의 걱정과 불안과 애가 타는 모습을 억압시킬 수 있을까요? 머리로 잠시나마 억압할 수는 있어도 계속 억압하게 되면 또 다른 미해결 욕구, 즉 지금 관계에서 또 다른 결핍이 만들어집니다. 왜냐? 상대한테 내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고 숨겨야 되니까. 숨기려면 척을 해야 되고 그 척은 진짜 나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기에 진정한 욕구 해소가 되지 않고 또 다른 욕구 결핍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새롭게 생겨난 이 욕구 결핍은 지금 연애에서 다시금 이별을 야기시키거나 또 다르겐 생이별이 두려워 갈아타기, 외도, 습관적 바람과 같은 행동 패턴을 만들게 됩니다. 그 패턴의 끝은 이렇습니다. 관계 속으로 숨어들어가 사는 것이 습관이 되며 이젠 관계없이 나 홀로 서는 방법에 대한 감각 자체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별 후 여러분들은 하나를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그 관계에서 서툴렀던 것일 뿐 당신 자체가 못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 당신은 용기를 한번 내봐야 합니다. 대개는 끝난 관계를 들여다보는 일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 여기며 뭔가 내가 멋있는 여자가 아닌 것 같고 또 내가 못난 여자가 되는 것 같아 직면하는 것을 그만둡니다. 하지만 상실을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는 이 과정은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니며 되려 내가 가치 높은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홀로 온전히 나를 만나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상실감을 정확히 어떻게 애도하고 건강하게 승화시키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방법은 4가지 순서로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상실감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킬 겁니다. 첫 번째,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상실감은 새로운 기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깨달음은 한 대 얻어맞아야 온다고. 인간은 잘 살다가도 인생에 위기나 고통이 왔을 때 그때서야 자신을 되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상실감 또한 마찬가지로 관계 발전의 동기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관계 유지 중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관계가 끝나고 난 후엔 너무 잘 보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 관계에서 어떤 것을 채우고 있었는지, 동시에 나는 상대에게 어떤 가치를 주지 못했는지, 그래서 앞으로 내가 채워나가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것들을 잘 볼 수 있게 만드는 감정, 그 동기가 상실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결핍은 욕망을 만들고 그 욕망이 강한 동기가 되어 한 인간이 발전한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이별 후 겪는 상실감은 우리에게 배움의 계기를 만들어주고 끝내는 나의 관계 능력을 발전시킵니다. 결국 끝에 가선 여러분은 더욱 유리한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느끼는 지금 이 상실감은 복입니다. 어떤 복? 결혼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복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감정을 당장 허락해야 됩니다. 힘이 넘치는 것처럼, 일에 열중한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내 모습을 가져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되려 치유에 필요한 에너지를 소모시킬 뿐이에요. 지금 마음이 아프다면 잠시 우울을 허락해야 됩니다. 눈물은 고통으로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이 씻겨주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울다 죽을 것 같은가요? 괜찮습니다. 더 마음껏 울어도 됩니다. 여러분을 아끼는 주변인들이 이제는 그만 거기서 나올 때다. 더 이상 아파하는 것은 쓸모없는 짓이다. 말할 수 있어요. 이러한 주변인들의 심리는 당신을 너무 아끼기에, 그래서 당신이 아파하는 걸 보는 게 두렵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시간은 내가 정하는 것이며 다만 내가 정한 그 시간은 최대한 지켜보겠다. 우리 약속합시다. 한 번, 두 번 어길 수 있어요. 다시 그 기한을 정하고 지켜보면 될 일이에요. 만약 슬퍼하다 죽을 것 같으면 제가 뒤에서 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 죽을 것 같으면 저한테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세 번째,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글이라는 도구를 활용할 겁니다. 우리 관계는 어땠으며 상대는 어땠고 나는 어땠고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으며 나는 이런 감정이 들었으며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으며 중간엔 이랬으며 끝에는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이런 글쓰기는 감정과 자기를 분리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해 감정을 존재로 착각하지 않기 위해 글쓰기로 감정과 존재를 분리하는 것이죠. 글을 쓰고 그 끝엔 지금 내가 이 쓴 글의 주요 감정은 무엇인가를 적으며 글의 마무리는 무조건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결국 이 고통은 기회라는 마음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글을 써야 되는 이유는 내 감정을 잘게 씹어 소화시키기 위해서예요. 소화되면 내 무의식에 통합이 되고 그러면 상대에 대해서 특정 분노나 특정 그리움이나 특정 슬픔이 다 통합되고 나면 상대가 놓아져요. 대개 사람들은 이렇게 글쓰기까지 하면 상대가 더 생각나서 힘들지 않나요? 질문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처음에만 힘들 뿐이지 떠오르는 감정을 해소하고 나면 되려 더 빨리 편안해집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내 상태가 감정에 편향된 상태가 아닌 정상적인 내 상태로 돌아가 상대가 제대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친 나는 결국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 지나 내가 발전한 상태에서도 그 사람이 가치 있어 보인다면 재회를 시도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시간 지나 그 사람이 가치가 없어 보인다면 나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면 됩니다. 자, 마지막 4번째, 상실감에 중독되지 않는다입니다. 감정에 집중하다 보면 세상과 단절하고 자기 감정에만 초점을 맞춰 애도 자체에 중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간 감정을 느끼다가도 과하다 싶으면 패턴을 확 깨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깨야 될까요? 정신, 즉 관념의 세계에서 벗어나와
오감의 세계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 신체 감각, 이 오감을 느껴버리면 생각의 패턴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 방법으론 체가 운동을 하며 내 신체 감각을 회복시킬 수도 있고, 청각, 지금처럼 자기계발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시각, 산책을 하며 주변을 둘러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방법을 실행하면서 지금 내가 겪는 이별의 이 터널을 아주 건강하게 지나갈 수 있을 거라 말씀드립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이별 후엔 마음에 큰 구멍이 생기며 우리는 그때 상실감이라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피하지 않는다. 피하려 할수록 그 상실감은 내 무의식에 남아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되려 나에게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다. 그 영향은 내 다음 연애, 결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러니 지금 당장 이 상실감을 나는 충분히 직면해준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이별을 겪으며 깨달은 것 한 가지를 전해드리며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인간은 경험할 땐 성장하지만 애도할 땐 성숙된다. 좀 더 어릴 때 나는 경험하는 것에 집중했다. 오로지 경험하고 겪어보는 것, 그것만이 성장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게 귀한 경험을 준 것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떠날 때가 많았다. 처음엔 슬펐고 그 슬픔을 다 겪기엔 벅차다 생각해. 이제 그만 느끼자. 이제 그만 하며 내 감정을 닫았다. 내 곁에서 사람이, 대상이, 세상이 떠난다는 건 내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고, 사실 나는 떠나보낸 척 했던 것 같다. 그리고 간직했다. 많은 것들을 간직하며 느낀 것은 이렇다. 간직한 것이 많으면 다음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구나. 사람이든 사랑이든 일이든 떠나가는 것들은 내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만, 떠난 것들을 떠나보내는 건 내 의지가 필요한 일이다. 떠나보내는 그 과정과 의지를 우리는 애도라 표현한다. 인간은 경험할 때 성장하지만 애도할 땐 성숙된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그 상실감이 잘 애도될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